노동조합 경북지부 6기 지부장 이내경, 수석부지부장 남수정, 사무처장 백정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2021년 두 번의 총파업과 150일간의 천막농성, 조합원들의 힘과 투쟁으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 핵심 과제는 임금체계 개편, 교육공무직 법제화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비정규직 신분을 끝장내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열어내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조직부장 신동성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임금 및 단체 협약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임금 협약은 2월 14일, 단체 협약은 3월 14일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1유형, 2유형, 특수형 직군 등 월 28,000원 인상되었습니다. 1유형은 204만원에서 206만 8천원으로 되었고 2유형과 특수형 직군은 184만원에서 186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수형 직군의 기본급은 시간비례로 지급됩니다. 별도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192만 2,150원에서 200만원으로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유형의 직군의 기본급은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의 경우는 2022년 3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1월, 2월 급간 38,000원으로 3,000원 인상되었고 2022년 3월부터는 급간 3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한도 20년차에서 21년차로 1년 확대되었습니다. 1, 2월 소급분을 받지 못한 학교는 학교에 이야기하셔서 소급분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명절 육아비의 경우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연 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명절 육아비는 1월부터 적용이며 근속수당과 마찬가지로 소급분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는 직종의 경우 건강검진비를 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짝수년도에 출생하셨으면 짝수년도에 지원되고 홀수년도에 출생하셨으면 홀수년도에 2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준은 만 40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단체협약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9조 회의 참석에서 지부대의원대회 연 1회, 지부운영위원회 연 2회 전일 공가 처리해서 회의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제10조 조합원 교육이 변경되었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단기별 4시간, 연간 총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방학 중에 교육을 진행 시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해당되고 노동조합에서 발급한 교육 참가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임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연간 24시간 의무교육 중 12시간은 방학 중 유급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제12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한 명 2,000시간 기준으로 8,000시간에서 10,000시간으로 2,000시간 확대되었습니다. 제33조 정년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6월 말, 12월 말 퇴직했지만 이제는 학교와 동일하게 8월 말, 2월 말 퇴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34조 휴직사유와 기간에서 질병휴직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고 간병휴직과 불임 및 난임휴직, 배우자 외국 근무 파견휴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간병휴직과 불임 및 난임휴직은 총 1년이고 배우자 외국 근무 파견휴직은 2년입니다. 간병휴직의 경우 90일간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제54조 근로계약에서 상황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매년 3월 임금 및 근로인 산정통지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학교에서는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제58조 유급휴일에서 두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관공서 공휴일 전체를 유급으로 변경했습니다. 광복절, 크리스마스, 신정, 구정과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재량휴업일이 3일 미만인 학교는 지금까지 1일만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재량휴업일이 3일 미만인 학교도 별도의 유급휴일을 구해서 최소 3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제60조 특별휴가에서 변경된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일이며 고등학생 이하 자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 한부모 가족의 경우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기간근무자에 한해서 공무원과 동일한 학습휴가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년 퇴직휴가가 시설되었습니다. 계속근무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정년 퇴직 준비휴가 총 5일을 퇴직하시는 연도 1년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62조 병가가 변경되었습니다. 병가는 총 60일이며 30일이 유급병가입니다. 이제부터 유급병가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9조가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이번 단체 협약에 명시했습니다. 제76조 육아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동일하게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은 임신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2년에 한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최초 1년은 병력이 인정됩니다. 제87조 교육연수와 관련해서 상시근무자의 방학 중 연수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습니다. 3월부터 상시근무자의 연수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금 및 단체 협약 Q&A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임금 교섭에 대해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난 2월 22일 경북교육청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학교에 이야기하셔서 근속수당 인상분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소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연차수당도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실 때 근속수당을 극간 38,000원으로 계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합원 교육의 경우 조합원이 아니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노동조합에서 발급한 교육 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조합원이 아니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교육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은 교육대 오셔서 조합원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학교는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예, 노동조합에서는 경북교육청의 공문이 학교로 발송되는 즉시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교부하라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럼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는 왜 중요할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던 게 특히 방학 중 청소일입니다. 방학 중 청소일은 명시한 서류가 없다 보니 학교에서 마음대로 청소일을 줄이거나 하는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및 근로일 산정 통지서를 꼭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는 재량 휴업일이 올해 2일인데 어떻게 되는가요? 네, 기존 단체 협약에는
3일 미만 학교는 학교의 재량휴업일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을 통해 3일 미만 학교도 3일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재량휴업일이 3일 미만 학교는 나머지 일수를 언제 쉴 것인지 논의해보셔서 유급휴일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량휴업일에 출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재량휴업일에 출근하시면 노동절 5월 1일과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임금의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시간만큼 1.5배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가 아닌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년 퇴직 준비 휴가가 신설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예, 정년퇴직휴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1년 안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고 1일씩 5번 사용하실 수도 있고 5일 한꺼번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년퇴직휴가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전 사용하시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아, 네, 그럼 병가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병가는 이제 유급병가가 3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급병가 연속 30일 이상 사용 시에는 토, 일요일, 공휴일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30일만 사용하십시오. 그리 되면 토, 일요일 빼고 총 38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를 연속으로 60일 사용하시면 토,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니까 60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세요. 오, 너무 좋아졌네요. 네. 이번엔 청소 일수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해졌나요? 예, 이번에 청소 일수가 6일에서 8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총 10일의 청소 일수를 요구했지만 경북교육청은 예산 사정 등을 이야기하면서 최소 6일에서 최대 8일의 청소 일수를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했습니다. 청소 일수가 확정된 것은 아주 큰 성과입니다. 이제 최소 6일에서 8일까지 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경북교육청이 청소일수와 관련해서 예산 부족분은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 신청은 4월, 9월 두 번 신청하고요. 학교에다가 청소를 8일 요구하시면서 예산은 경북교육청이 신청하면 지급된다고 알고 있다 이야기하십시오. 2월에 행정실장, 영양사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해서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학교마다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합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연차일수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연차일수는 총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일수와 가산일수입니다. 기본일수는 작년에 근무하신 근무일수에 따라 올해 연차일수가 지정이 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신 근무일수에 따라 상시 근무자 이래로 연차일수가 정해집니다. 작년에 근무하신 학교에 근무일수를 요구하셔서 받으시면 근무일수 나누기 365일 곱하기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신 수수점은 첫째 자리만 사용됩니다. 0.1에서 0.5까지는 0.5일, 0.6에서 0.9까지는 1일로 계산됩니다. 근무일수가 283일이다. 계산해보면 283일 나누기 365일 곱하기 15일 하면 11.6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차일수는 12일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일수입니다. 두 번째는 가산일수입니다. 가산일수는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 일수입니다. 최초 입사한 연도를 제외하고 근무일수를 가산하면 됩니다. 2010년 4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0년은 X, 2011년 12년은 0, 2013년 14년은 1, 2015년 16년은 2, 2017년 18년은 3, 2019년 20년은 4, 2021년 22년은 5, 그래서 2022년은 5입니다. 2010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조리원의 경우 2021년 근무일수가 283일이라 가정하고 올해 연차일수를 계산해보면 기본일수는 앞에서 계산했듯이 12일, 가산일수는 5일,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금 및 단체 계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